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같은 시간대 방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키워드 첫 번째 코너 시간인데요. 오늘 키워드는 한 3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인류 생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 바이오 이렇게 잡아봤는데 인류 생존 테마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서경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한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보일 때, 강세를 보였을 때 이때 이제 인류 생존 테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인류 생존이라는 키워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직면했을 때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후변화가 될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식량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온도가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홍수라든지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다보스 포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픈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탄소 관련주들, 뭐 CK 코트렐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그린케미칼 뭐 이런 부분들이 탄소 배출, 뭐 탄소 포집,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종목들 같은 경우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쪽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조정받으면서 종목들 많이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바닥권에서 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죠. 뭐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오늘 하나의 이벤트로 뭐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또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것들 보면 탄소 배출, 뭐 친환경,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계속 영구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좀 키워드로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인류 생존 테마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시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제 키워드로 제가 가져왔는데, 뭐 삼성전자 주가를 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뭐 LG전자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이제 OTT 관련해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면 보자. 자,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알로이스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 알로이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IPTV 해서 통신사들이 막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셋톱박스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들 보고 있는 그런 OTT 채널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TV에 연결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셋톱박스를 만드는데 이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보면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뭐 HBO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OTT 채널들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셋톱박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매출이 대부분 좀 나오고 있고 북미 쪽이랑 이렇게 이제 나오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OTT 쪽으로 투자를 한다, 뭐 LG전자에서 OTT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TV 판매가 뭐 거의 전 세계 독점적인 뭐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중국 TV도 있을 거고 일본에서 생산한 TV들도 있겠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OTT 이런 컨텐츠들을 연계시켜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새로운 또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이슈를 이야기 드린 거는 요즘 삼성이 뭐 로봇에다가 뭐 6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했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한 4천억 정도 하던 기업이 1조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삼성이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또 테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대기업들,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죠. 구글이라든지 이제 메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어떤 사업의 접점들이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면 주가도 그에 부응해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그런 투자라든지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또 새로운 관심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좀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코스닥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70%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사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최근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끝났고 보니까 이제 뭐 중국향 해서 기술 이전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기업이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이수앱지스라는 기업도 뭐 러시아 뭐 알코팜인가 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뭐 기술 이전을 한다 해가지고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막판에 지금 보니까 이 이수앱지스 그리고 조금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다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아니고 여기 있네요. 카이노
이름이 어렵습니다. 카이노스메드라는 기업인데 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2023년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해서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금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높은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 즉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데 좀 집중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결국은 아프면 병원에 안 갈 수 없잖아요. 애가 아픈데 뭐 병원에 안 데리고 갈 겁니까? 그죠?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결국 뭐 이런 시장이 불경기로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 이렇게 나왔고 만약 이런 데서 이제 주가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강하게 움직여준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두 종목 정도 좀 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흐름들이 바이오주들 좀 덩달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요번 주 아니면 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장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죠. 지금 바닥권에서 증시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보면 이제 한 3, 4일 전부터 테마들의 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뭐 오늘은 뭐 OTT가 쫙 올랐다가 다음 날은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쫙 올랐다가 그 다음 주는 뭐 AI가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보통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도는 경우에 증시가 약간 변곡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증시가 이제 뭐 설 연휴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뭐 증시 조정이 좀 나왔죠. 미증시가 뭐 휴장이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또 지수가 저항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큰 하락, 뭐 큰 조정, 뭐 전저점, 최저점이죠. 2,200포인트 이런 구간들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뭐 완만한 조정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 이평선 뭐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탈 나왔다 올랐다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장중에 이탈이 나왔다가 지금 아래꼬리를 잡았는데요. 내일 아마 5일선 아래로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조정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좋은데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조금 대응을 하시고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시장이 살짝 조정받을 때는 좀 다르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막 튀던 그런 흐름보다는 시장이 안 좋고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는 강한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지고 돈이 쏠려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키워드하고 오늘장 리뷰는 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이어갈 텐데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바로 통화 연결 가능하실 거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은 VTGMP라는 종목 문자 상담이네요. 바이오 사업 쪽으로 영위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기계, 필름 생산 90% 이런 부분 이제 국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가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예전에 어떤 종목이었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VTGMP GMP라는 종목이었네요. GMP라는 종목이 이제 앞에 VT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생활용품 쪽으로 이렇게 섹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260억, 올해는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흑자로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요. 현금성 자산도 많고 영업 활동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매수가가 8,700원 정도 되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8,700원이면 어디고? 저기 이제 저 한참 증시 고점권에 있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50%나 돼요. 이거 이제 제 생각에는 바닥은 일단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데 신사업으로 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이제 인공지능 이용한 뭐 신약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펩타이드 뭐 플랫폼 기술 이용해서 바이오 의약품, 뭐 기능성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또 뭐 인공지능 붙여가지고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전부 수렴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지금 대부분 약간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쌍바닥 찍고 뭐 반등하는 완만하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이제 적은 기업이에요. 뭐 하루에 겨우 뭐 5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게 이제 뭐 갑자기 또 거래가 터지면서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붙어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상승 흐름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간다 뭐 이런 좀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내려가는 건 일단 멈췄다. 그리고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뭐 5,700원짜리의 저항 구간을 뚫어내면 그러면 상승하는 흐름으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요게 지금 여기서 한 8,0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대략 한 50%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50%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2,400억, 2,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분기 실적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분기 실적 지금 좀 줄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96억, 82억, 55억, 27억 분기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3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160억 정도인데 이게 200억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부호는 분명히 붙습니다. 그러면 뭐 좀 넉넉 잡아서 2천억, 200억 정도라고 하면 시총 한 2천억 정도.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실적이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을 해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느냐,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종목은 좀 반등이 나오면 적당한 선에서
좀 정리하시는 관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8,000원에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만약 추세가 이렇게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한 7,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주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재료가 또 붙어준다라고 하면 시세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한 8,500원 정도, 그 정도 저항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버텨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분 상담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G 스틸 12,500원의 그 매수가 비중 50%거든요. KG 스틸. 자, 12,500원의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예. 이거 물타기 하다 보니까 비중이 50%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선생님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수익 매매를 하러 들어갔다가 예. 그 타임을 놓쳐가지고 급락하는 바람에 못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게 테마주로 움직인 건 맞는데 쌍용 인수. 네네네. 근데 이제 회사가 워낙 그 좋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 봄에 뭐 철강도 소재도 움직이면 그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일단 이게 선생님 요게 이제 요때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위에서 사셨다가 이제 12,000원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이제 위에서 2만 원대 사가지고요. 예. 네, 이제 내려오다가 그 물타기를 네. 이게 바닥에서 완전히 저점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타기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500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이게 뭐 7,5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네. 손실이 굉장히 뭐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이 월봉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KG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팬데믹 터졌던 그 구간 바닥을 지금 거의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중 바닥을 앞에 이제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이중 바닥을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이제 저항 자리, 요 파동의 상승 구간, 그러니까 대략 한 9,200원 정도를 뚫어내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동 평균선으로 따지면 한 121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핑크색 라인인데요. 요 라인을 뚫어줘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는 좀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뭐 바닥을 형성했으니까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다.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KG 스틸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8천억 정도 되고 철강주들이 실적은 참 좋은데 모멘텀이 지금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가던 그런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시세를 쭉쭉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실적대로 좀 올라가 준다 하면 한참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한 3,500억 정도 되려나? 뭐 실적이 조금 3분기에 2분기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 또 4분기 실적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은 나왔죠 이미. 선생님 혹시 4분기 실적 체크하셨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이제 요번 달에 나올 텐데. 네? 체크 못 하셨다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요번 달에 실적들이 쭉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따로 지금 뭐 실적이 나온 거 보니까, 없네요. 아직 4분기 실적 나온 거는 없는데,
4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분기 실적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연간으로 보면 어찌됐든 지금 실적이 뭐 3천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기업 가치로 우리가 그냥 따졌을 때 뭐 PBR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뭐 3천억 정도가 나온다 치면 못해도 뭐 시가총액이 한 3조. 근데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으로 따진다 하면 뭐 대충 뭐 지금 가격대가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요. 그런데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업종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걸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바닥 잡았으니까 요거는 그냥 선생님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락을 하면서 반등들이 조금씩 나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철강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상승 흐름으로 돌려서 세우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16,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목표가 일단 잡으시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보다도 지금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이잖아요. 지금 보면 지수는 61선 위에, 121선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직 KG 스틸 같은 경우는 61선 아래에 있다, 그죠? 그러면 아마 철강주들이 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비슷할 텐데 그래도 뭐 중국에서의 그런 철강 생산을 줄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실적이 일단 2021년도만큼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컨센 자체가 지금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좀 불확실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아진다. 실적이 정말 좋고 자신 있게 기업이 우리 실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를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면 여기 이제 컨센이 올라올 거예요. 시총이 이제 8천억 되는 기업이고 하니까 분명히 올릴 텐데 그게 이제 안 잡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 줄어들어서 안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반등하는 흐름들은 나아질 거고 일단 1차 저항은 선생님 매수가인 12,500원이 될 거고요. 그 구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준다. 뭔가 실적적인 부분이 다시 개선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했을 때는 뭐 1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는 시간을 두고 선생님이 좀 버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굳이 뭐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시는데 버텨내시고요. 일단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월봉상. 선생님, 여보세요? 네네. 저기 죄송한데 예. 그 앞전에 9,480원까지 한번 찍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한 9,200원이나 그게 다시 거기서 그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면 거기서 한번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이렇게 매입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선생님 비중이 50%잖아요. 한 50%니까 예. 그 비중의 50% 한 25% 정도 절반이 있죠.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9,4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글쎄요 시장이 뭐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막 하락을 이렇게 좀 심하게 받지 않는다 하면 웬만해서는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올라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그렇게 손실을 보고 다시 밑에서 잡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9,400원에 손절을 한다라면 종목을 다른 거를 사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경기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뭐 당연히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시장에 좀 맞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뭐 이 종목이 정말 좋아서 내가 손절을 했는데 그걸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 그거는 좀 필요 없는 행동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보유한 주식이 선생님이 이제 자산인데 그걸 손절로 처리를 하는 순간에 줄어든 그 금액만큼 다시 저점에서 이게 다시 내려와서 선생님한테 저가 매수 기회를 줄지 안 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의 손실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들고요. 9,400원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예. 시간은 오래 걸리시더라도 선생님이 일단 최소한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G스틸이라는 기업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쌍용차를 KG그룹에서 지금 인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네. 효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 쌍용차 실적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회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 또 그런 거 이슈가 되면서 함께 또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이상 좀 보시는 관점으로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한번 길게 보시고 좀 잘 버텨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IHQ 문의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1,500원. 이게 제가 엔터주들하고 막 컨텐츠주들 2021년도에 상승이 좀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제 좀 우상향하면서 좀 강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막 그때도 정말 많이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막 손절하라고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IHQ였는데, 요거를 계속 지금 끌고 오셨네요. 보니까. 비중이 30%에 1,500원. 천만 다행인 거는 일단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닥인 경우에는 뭐 4년 연속 적자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상폐 요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리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보면 IHQ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뭐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뭐 나중에 감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가적인 손실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휴지가 돼서 사라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지금 뭐 손실이 1,500원이면 이거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또 전환사채 같은 거 또 잔뜩 들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전환가액, 신주가액 지금 조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500원, 이게 544원인데 500원으로 바뀌었다. 이게 액면가가 500원인가? 보면 액면가 500원입니다. 액면가 이하로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없거든요. 이 지금 전환사채가 아마 꽤나 있을 거예요. 부채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전환사채일 거고, 요 전환사채가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 회사에 이제 이 주식을 받는 걸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런 걸로 나중에 이 사람들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환사채 지금 보면 이게 맞네.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엄청나게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해놨어요. 1,500억 정도. 이 전환사채를 왜 이렇게 많이 찍어냈지? 아무튼 요게 지금 뭐 이 정도 전환사채면 요거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뭐 어쨌든 손실을 그 사람들은 안 볼 거니까 뭐 500원이 전환가액이면 500원보다 위로 올라가면 일단 수익이긴 할 거지만 요게 이제 2021년도인가 해서 이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가액도 상향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전에 발행돼 있는 전환사채면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최대한
주가를 많이 올려서 수익을 내고 나가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이 종목은 보셔야 될 것 같고 상패는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뭐 액면가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로 버텨낸다 하면 결국은 한 차례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액면 병합 같은 거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5대1 액면 병합이라든지 뭐 10대1 액면 병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 수를 좀 줄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 띄우는 그림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게 올라가겠다, 뭐 더 밀리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버텨내야지. 300원 지금 손실이 워낙 큰 상황이니까 상패가 되는 종목은 아니다 하면 마이너스 지금 70%신데 이대로 버텨내셨다가 뭐 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매수가 1,500원까지는 한 번은 1,5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1,250원이나 1,500원까지는 올 것 같은데 요 정도 1,300원 정도만 와도 손실폭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 손실 나던 거를 다시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정리 관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주가 뭐 한 700원이나 한 8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엔터주들 제가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한한령 해제가 되어갖고 뭐 컨텐츠 관련주들은 좀 좋잖아요, 그죠? 엔터주들도 역시나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시고 요거 이제 뭐 전환가액 제가 봤을 때는 뭐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기 때문에 주가는 뭐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밀리기보다는 뭐 액면 병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진행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뭐 바닥도 없이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힘드실 텐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으니까 조만간 한번 거래 터지면서 좀 돌려주는 그런 그림 나오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뭐 6개월 전에 제가 이제 좀 쉬러 가기 전에 상담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손절을 하세요라고 어떤 가격대 깨지면 손실을 좀 보더라도 손절을 하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그런 구간들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상담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때 잘라냈던 게 남는 거였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때는 계속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손절로 쳐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드리면 이때 상승할 때 컨텐츠주들이나 엔터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막 나왔었잖아요.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발주들 하지 말라고. 후발주들은 못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어요. 앞에 식량난 관련주들 이야기 드릴 때도 뭐 갑자기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안 오른 종목이 이거다 해가지고 막 그거 막 사시려고 하던 분들 계신데 그러면 그 종목은 아예 못 가고 빠질 때는 더 빠진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차트 돌려보시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테마할 때는 강한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냥 상승폭을 크게 잡지 마세요. 짧게 수익 날 때 챙겨 드시고 또 전체적으로 그쪽 테마들이 다 죽었다 싶으면 손절가 딱 정해놓은 거 지키시는 게 가장 뭐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시아예요. OCI. 네. OCI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선생님? 제가 12만 7,500원에 80%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80%요? 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건지요. 선생님, 이거 80%면 네. 뭐 거의 뭐 속된 말로 몰빵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손절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거 그 삼성전자 네. 3천만 원 마이너스 보고 그쪽으로 간 거였는데 그게 태양광 괜찮다고 해서요. 지금도 거의 삼성전자를 그만큼 마이너스. 정도 손실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아이고 버티셔야 됐는데 한 5년만 버티시면 돌아오지 정말요? 않았을까요? 삼성전자도. 그죠? 이것도 이거, 선생님. 네. 이것도 손절하고 선생님 또 갈아타시면 또 똑같은 결과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아니 얼마큼 버텨야지 되는지요? 그 사실 시간적인 부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런데 시간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요거 딱 3개월만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 네. 알면 딱 3개월 뒤에 이거 사세요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그죠? 엄청나게 돈 벌 거 아니에요? 인적 분할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요. 5월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인적 분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더 호재인지 몰라가지고요. 그거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선생님. 네.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물적 분할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인적 분할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OCI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 떼내가지고 기업이 하나 새로 생겨요. 그러면 선생님이 인적 분할이면 지금 네. OCI 갖고 있는 주식에서 요거 이제 쪼개져서 나가는 기업에 대한 주식도 또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근데 없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네. 기업들이 뭐 LG 화학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해서 떨어져 나오고 이러니까 회사가 분할한다 하면 일단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이제 새롭게 참가하신 분들이 상승장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분할한다 하면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게 인적 분할이 돼서 그 분할돼 있는 기업이 또 상장이 될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선생님은 어차피 양쪽의 주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거기서 뭐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높게 사가지고요. 너무 그 높은 데서 사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 여기가 좀 높게 샀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주가가 뭐 9만 원 와 있으니까 아우 이거 13만 원대는 좀 비싸게 샀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업의 가치를 선생님 평가를 해보세요.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게 항상 그 기업 가치대로 주가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대로 주가가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맞아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완만하게 다시 상승하는 시장이 오게 되면요. 그때는 기업들의 자기 주가를 좀 찾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OCI라는 거는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태양광 산업은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확장을 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를 입는 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런 기업을 그러니까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단기 급등주의 어떤 차트를 보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셔갖고 가격에 매몰되셔갖고 내가 손실이 얼마인데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20년은 더 수익을 창출해낼 거고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뭐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버텨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산에 대한 손실을 입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이 빠져나오시든지 아니면 또 수익을 보시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실적 2023년도 실적은 앞으로 1조
1년간의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 뭐 2024년도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보통 우리가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막 어렵게 계산을 해요. 뭐 EPS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영업이익, 1년치 영업이익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그 종목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1년치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된다 했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평가받는 가치거든요. 네. 그게 1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니까 엄청나게 싼 거죠. 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네. 선생님 이런 네.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 들으셨으니까 네. 요거를 다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 나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에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을 샀다. 지금은 네. 시장도 바닥을 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텨내셔야 돼요. 비중 80%인데 이거 뭐 또 손실 보고 나오고 뭐 또 딴 거 네. 들어가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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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이런 종목은 네. 결국 올라가요. 삼성전자도 선생님 3천만 원 손실 나는 거 그거 안 팔고 버티셨어야지. 월급 나오는 거 그거 계속 꾸준하게 저기 투자를 하셔갖고 10년을 끌고 가셨으면 뭐 선생님 세대는 아니더라도 자녀분 세대는 또 크게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게요. 네. 요것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버텨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자,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자, 유튜브에서 휴스틸 문의를 주셨네요. 야, 휴스틸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방송 초짜였을 때 2021년도에 요 거래량 터지고 딱 눌림에서 도너리 포트 막 시작했을 때요. 그때 추천드려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보니까 주가가 한 400%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까 KG 스틸 문의 주셨던 분도 계신데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철강 쪽이에요. 지금 철강 섹터들이 시세를 크게 내고 나서 조정기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휴스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이런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이슈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21년도에 700억, 600억인가요? 600억 정도, 630억 정도. 2022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3분기까지 1,600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선반영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철강주들 섹터 전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는데도 그 정도 실적을 주가에 다 반영을 못했단 말이죠. 왜? 5배, 6배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실적이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뭐 불황으로 간다란 침체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버텨내지 못하고 주가가 밀린 부분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실적주들은 결국은 또 실적을 찾아갈 겁니다. 시간적인 투자가 좀 오래 필요하다. 차트적인 뭐 접근으로 탁 뭐 맥점을 찝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휴스틸이 이제 작년에 실적이 워낙 많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피크아웃 아니냐? 약간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불식이 되려고 하면 실적이 이제 또 계속해서 올해도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분기 실적을 한번 봅시다.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증가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러면 한 3분기 연속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의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철강 생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많이 입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와 굉장히 좀 밀접해 있죠. 건설이라든지 뭐 차량 판매라든지 뭐 전자제품 판매할 때도 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니까 상품들이 이제 또 팔리거나 뭐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감이 결국은 철강 섹터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휴스틸은 뭐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시총 뭐 3천억. 뭐 저거대로 사실 실적대로 가준다 하면 사실 뭐 누가 주식으로 다 돈 못 벌겠어요. 뭐 1조 6천억 지금보다 한 3, 4배는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이제 좀 뭐 많이 달려온 만큼 쉬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상 고점이었던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도 상승 흐름들은 결국은 잡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장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굴이라든지 이 원자재들도 좀 상승 흐름들이 좀 같이 올라와 줬거든요. 자산 시장은 거의 대부분 같이 움직여요. 금값이 최근에 박스권 막 상단 돌파하려고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석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마진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고요. 물론 그만큼 또 상품의 가격을 갖다 올려서 이렇게 정가를 하게 된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쁘진 않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줄어들더라도 결국 그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거는 팩트고 그 하락폭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는 다음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거고요. 그러다가 경기가 뭐 2025년 정도 해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철강주들은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100원이면 한참 수익이세요. 뭐 걱정이 필요 없는데 왜 이걸 문의를 주셨나 모르겠는데 목표가만 제시해 드릴게요. 앞에 그냥 기술적으로 이거를 접근하신 거라면 요 지금 6,500원짜리가 저항입니다. 그죠? 요 자리에 파셔도 되고요. 이거 뭐 정말 내가 시간 투자해서라도 큰 그림을 보고 계속 가겠다 하신다면 연봉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뭐 적정 주가까지 철강 섹터가 다 달리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철강 섹터보다도 업종 퍼 대비해서는 조금 높아 있는 상황이에요. 퍼가 뭐 굉장히 6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저는 한 6,900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끊어내시고 그다음에 6,9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잡혔다는 거잖아요. 요게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래 올라오면 좋은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한 차례 끊어내시고 그다음에 조정 내려오면 그때 저점 구간에서 뭐 다시 싼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뭐 공략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저점 6,500원에서 6,9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관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DMS입니다. DMS요. DMS. 아, DMS. 예. 자, DMS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동일 섹터하고 동일 예. 업종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 예. 왜 그런지 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비올이라고 아시죠? 예? 비올. 비올, 네네네. 그 회사의 모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올이 지금 시총이 2,200억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 회사는 3년 전에 비올 인수하면서 130억에 인수했어요. 하하, 그죠. 지금 보니까 기업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 요번에 이거 언제 투자하신 거죠? 전에 갖고 있다가 다 처분하고 네. 새로
새로 다시 매수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최근에 매수를 다시 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자,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뭐 꾸준해요. 사실 매출의 성장이 지금 멈춰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2,200억, 2021년도 2,200억,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실적도 제가 봤을 때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고,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올해가 이제 관건인데, 요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LCD나 OLED 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뭐 그런 소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쪽 산업에서는 생산을 하려면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 회사 제품을. 이 세정하고 저희 시가하고 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회사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보면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시장 지금 10월 달부터 쭉 올라오다가 12월에 확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은 조정 거의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거 예전에 제가 채팅방에서 상담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종목 지금은 7,000원짜리에 보면 앞에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는 매물대가 이제 좀 잡힌다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좀 흔들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 이 추세대로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거래가 좀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1월 9일 날요. 요게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요게 물려 있는 사람들이 다 본전 매수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터지고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빠졌냐 하면 빠진 게 아니라 여기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요게 이제 조금 추세적으로 추세 채널로 본다라고 하면 채널 하단까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니,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회사가 이제 그 사업이 그 디스플레이하고 또 하나의 사업이 신대생 풍력에너지예요. 그래서 네네. 한전하고 풍력발전기 사업하고 대명에너지랑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 회사는 이 회사에 비해서 한 10배씩 높아요, 주가가. 근데 이것만 아닌가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해서요. 뭐. 아니 뭐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죠. 주가가 뭐 다 실적대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계산만 할 줄 알면 다 돈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 않으니까 뭐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비올이라든지 그 의료기기 하는 기업도 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차근차근 해서 시장이 이제 내리던 그 흐름을 멈췄으니까 결국은 이제 또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세들이 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 뭐 투자를 하시면 결국 수익을 보실 거예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할 것 같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요 고점권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기업은 좋으니까 하고 버티셨던 분들이 그때 가서 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000원에서 8,700원 정도 오면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다. 이것만 좀 생각해 두시고 그냥 뭐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전문가님 그 의견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갔는데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냥 선생님 기업적인 내용 보시면요. 그냥 9,000원까지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상담이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종목들 더 봐드리고 싶어도 못 봐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문의 주셔도 좋고요. DMS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도 제가 채팅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봐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데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좋고 아까 전에 뭐 IHQ처럼 정말 기업이 이 실적도 못 내고 어느 정도로 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준을 아예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손절가를 또 제시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시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바로 지금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꺼내셔갖고 이렇게 비추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은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도너 리포트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뭐 도너 리포트 중에서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어저께 이제 편입했던 종목 연우라고 있죠. 제가 화장품 주중에서 한 3종목을 좀 놓고 이렇게 이제 고르다가 좀 아쉽게도 연우라는 종목을 골랐는데 이놈이 제일 오늘 수익률이 그 3종목 중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이 이제 중국주라 가지고 제가 중국주는 좀 편견이 있다 보니까 안 했는데 어찌됐든 뭐 괜찮은 주가의 움직임은 이어가고 있다. 노란 톡방에서 제가 시초가부터 공략하셔도 되는데 공략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음봉으로 마감할 시에는 종가에 매수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초 매수를 하신 분들도 종가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매수도 괜찮고 음봉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앞에 보면 금요일 날 13일 날 갭 상승했잖아요. 갭을 살짝 메울 수 있습니다. 5일선 정도 될 텐데 시장이 살짝 조정이 받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또 하셔도 되고 신규로 또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마스크 해제라는 이 이슈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발표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고 그때 만약에 안 나온다면 뭐 설 연휴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되는 게 이제 화장품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급등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받아놨고요. 여기서 이 저항 자리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시세가 한 차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너 리포트에 편입할 종목인데 좀 전에 그 DMS 얘기하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비올이에요. 자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연찮게 뭐 비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사실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은 뭐 이제 이 저점권에서도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했던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포트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시장 대비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 거기다가 보시면 월봉을 보면 이게 신고가입니다. 그죠? 신고가,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물대가 이제 없다라는 소리예요. 앞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요 부분에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종목 비율을 매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이 2022년 작년에 한 180억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치가 한 뭐 2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이 한 38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성장을 폭발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그 고주파 에너지 기반해갖고 피부 미용 관련해갖고 레이저 치료기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 7월쯤인가 해서 회사에서 이 내시경 관련된 의료 장비를 또 뭐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국내 시장의 의료 장비 중에서 이 내시경 관련된 부분에서 비올이 생산하는 그 부분이 90%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제 비올에서 생산했으니까 마켓시어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죠. 그 부분이 결국은 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외에 이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 장비 성장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요 소모품 기계 하나 수출하면 끝 아니죠. 거기 이제 필요한 소모품들 계속 납품을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적정 주가 계산하면 제 생각에는 한 5,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주가가 신고가 위치니까 적당히 접근을 해봅시다. 매수가는요, 시초가부터도 공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 한 3,780원에 오늘 끝났는데 3,730원 정도에 사면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손절가를 제가 한 3,400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수가하고 시초가부터 가능한데, 내일 시초가부터 요 손절가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뭐 그거 살짝 이탈한다고 해도 저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요거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 정도, 그러니까 신고가죠. 한 4,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조금 한다 생각하시고요. 손절가가 이제 마이너스 한 7, 8% 이렇게 잡혀 있고요. 수익은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우상향 기업입니다. 조정 시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시초가부터 뭐 매수하실 비중이 있다면 한 3등분 해서 시초가에 뭐 한번 사보시고, 그 다음에 뭐 3,700원 부근에서 뭐 한번 사보시고, 또 손절가 부근에서 한번 사보시고, 이렇게 해서 평단을 조절하신 이후에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올 포트에 이제 넣었고, 내일장 전략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장 시작할 때, 이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시장 지금 보면, 자, 이 차트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가 지금 5일선을 딱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상승 흐름을 쭉 이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일선을 갖다가 깰랑말랑하는 위협을 했습니다. 내일 저는 좀 하락 출발해서 이 5일선을 깰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밤 미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아침에 갭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시가부터 공격적인 뭐 접근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마 오전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랬다가 조정받는 그림으로 이렇게 갈 것 같고, 21선 부근까지는 한 차례 조정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조정을 좀 나올 수 있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대략적으로 뭐 한 61선, 121선 요 구간을 안 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단기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지금 상승한 폭에 한 중심선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거기가 대략적으로 뭐 2,3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런 구간 또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온다 하면 그때는 한 2,500을 돌파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변곡이 되거든요. 5일선 이탈 나왔는데 다음 날 바로 회복하는 경우는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런데 뭐 바로 회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뭐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화 다시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남은 또 수목금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